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 주말이라 제가 좋아하는 서울야경 단발이하며 할리 10년 후 BMW GS를 타게 된 이야기를 할게요. 며칠 전 뻘뻘이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 후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 다친 곳은 없어요. 라이더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사고인데 사고는 불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더들의 다양한 사고를 듣고 참고하는 것도 도움되니까 이번 사고 경위와 대처 방법, 그리고 보험 처리 및 수리 과정과 17년간 뻘뻘이로 매일 출퇴근하고 고배기량으로 여행 다니며 사고를 겪었던 제 경험도 같이 녹여서 수리가 완료되면 차후 영상으로 올릴게요. 라이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야경 참 멋있죠? 공기 좋은 자연 속으로 투어 갔다가 차 막히고 공기 안 좋은 서울로 복귀할 때 힘들지만 서울 야경을 보면 그 마음이 싹 녹아요. 2014년 700GS를 박스 깠는데 정확히 말하면 할리 10년 타고 기변이 아니라 기출을 한 거고 10년간 정들은 할리 라이더들과 이별할 생각이 없어서 할리 동호회 생활과 GS 고속조 투어를 병행하다가 3년 뒤 할리를 접었어요. GS를 산 이유는 할리 8, 9년 차가 되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갔던 곳 또 가고 재탕에 지루함이 있었고 생업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돼서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장거리 투어를 갔다 오는 용도로 BMW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타고 있던 할리 나이트 트레인은 할리 특유의 진동이 심하고 만세 핸들이라서 주행풍을 온몸으로 받기에 장거리 투어의 피로감이 심했어요. 만세를 내리자니 기럭지가 짧아서 나이트 트레인을 탈 수 없었어요. 모든 바이크가 남성 체격을 기본으로 제작되니 키가 160cm인 저는 바이크 선택의 폭이 좁아요. BMW는 바이크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서 저에겐 발이 안 닿았고 시트를 로우 시트로 교체했는데도 까치발이었어요. 까치발의 불안함과 새로운 포지션에 겁을 잔뜩 먹고 처음엔 GS를 제대로 타지도 못해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집으로 데려왔어요. BM은 비행끼리 다녀야 한다는 주위의 조언으로 BMW 고속조와 투어를 다니게 됐는데 엄청난 속도로 쏘는 동료들을 쫓아가지 못했고 특히 고속으로 코너를 탈 때가 문제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타는 고속조의 경우 앞라이더가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큰 위협인데 제가 할리 탈 때 코너 진입 시 무조건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를 밟던 습관이 있어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까치발 상태에서 쇼코너와 유턴을 제대로 못해서 저 때문에 투어 흐름이 뚝뚝 끊기기도 했어요. 그동안 직발 바이크 할리를 타며 제가 바이크를 잘 탄다고 착각했는데 기본기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결국 대림 바이크 스쿨 가서 기본기를 배우고 하루 800에서 1000km 투어를 하는 BMW 고속조를 꾸준히 쫓아다니니 동료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다니게 됐어요. 그때 고속조 투어는 새벽 4, 5시 기상, 밤 9시 복귀가 기본이고 별 보며 출발해서 별 보며 집에 왔어요. 2, 3년이 되니 700GS가 타면 탈수록 몸에 달라붙고 한적한 새벽길을 에마와 단둘이 달릴 때면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쫄깃하게 감으며 터져나오는 짜릿한 속도감을 느끼며 제 몸속 세포들이 환희의 비명을 지르며 너무 재밌었어요. BMW 입문 전 할리만 탈 때는 옆에서 빠르게 슝 지나가는 BMW를 보며 아, 참 멋대가리 없게 생겼다. 철가방에서 짜장면 나오게 생겼네. 일수 찍으러 가나 모조리 급히가 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타보고 기능과 성능을 알게 되니 디자인이 이해가 가고 이해하니 에마가 더 이쁘고 멋져 보이고 각 바이크 기종별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다 할리를 완전히 접게 됐는데 그 이유가
BM은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브레이크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GS에 적응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 기능이 BMW에 비해 약한 할리 스로틀을 GS 감듯이 막 감기 시작하니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그즈음 저와 친하고 저보다 훨씬 바이크 실력이 좋은 할리 여성 라이더 2명이 큰 사고가 나서 대수술을 받았고 신체장애가 와서 결국 바이크를 내렸어요. 그녀들의 부상은 너무 참혹했는데 깊이 얘기하면 그녀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문병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녀들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고 결국 그녀들 모습이 제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바이크 타는 게 무서워졌어요. 또 그때 할리 단속이 심해지면서 만세 핸들과 튜닝 머플러가 문제시됐고 GS에 적응하면 할수록 할리 타며 줄 서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대열을 이탈해서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BMW 고속전은 회원이 전국구이고 워낙 장거리를 빠르게 쏘기 때문에 로드가 투어의 큰 덩어리만 잡아서 공지하면 투어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결지가 다양하고 중간중간 합류하기도 하며 라이더들이 알아서 집결하고 알아서 빠지는 시스템이라 처음엔 어려웠는데 적응하니 편하고 자유롭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저는 할리와 GS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고 결국 할리를 떠나보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같은 바이크 모임이라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BMW 고속조와 함께하며 미친 듯 달리던 게 적응됐을 쯤 바이크를 타고 자연 속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즐기는 이런 이미지들과 2014년 BMW GS 사파리 엔듀로 오스트레일리아 영상에 강렬하게 끌렸어요. 이쯤에 BMW 모터라드 라이딩 스쿨 오프로드 교육을 받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인대 근육 손상으로 2달간 대충 맞으며 고생했는데 오프로드가 재밌어서 GS로 오프로드 타는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했는데 GS로 산을 타는 남성 라이더들과의 실력 초격차로 점점 같이 다닐 수 없었어요. 동료 남성 라이더들은 기럭지, 체력, 운동신경, 열정, 시간 투자 등 모든 것이 저보다 훨씬 우월했어요. 저는 GS로 비단임도 정도는 타지만 산을 타는 건 너무 버겁고 무서워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오프로드의 큰 벽에 부딪혀 정체기를 맞으며 이때부턴 혼자 또는 동료들과 모토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몽골과 베트남 북부 바이크 여행을 다녀온 뒤 세로우와 엔듀로를 기취하게 되는데 저는 엔듀로는 너무 무섭고 낯설어서 절대 입문 안 하려고 했어요. 다음엔 세로우와 엔듀로 기취 후 이유와 몽골과 베트남 북부 바이크 여행 이야기를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